마지막 햇살이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박지민과 그녀의 남편 김도연은 그들의 진돗개 미소가 새끼를 낳을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민은 출산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담요를 다시 한번 매끄럽게 펴면서 미소를 위한 완벽한 둥지를 만들었다. 하얀 진돗개 미소는 방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불안한 걸음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꼬리는 낮게 늘어져 있었는데 이는 출산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괜찮아, 예쁘나. 지민이 담요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와 내 새끼들을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손을 뻗어 미소의 귀 뒤를 긁었고 걔는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꼬리를 약간 흔들었다. 도연은 소파에서 최주원 수의사가 몇 주 전에 그들에게 준 서류를 바스락거리며 넘기고 있었다. 수의사의 깔끔한 필체를 들여다보면서 그의 이마에는 집중으로 주름이 생겼다. 지민, 여기에 그녀의 진통 신호를 기록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 언제 시작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지민은 미소의 페이스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노트가 있어. 그녀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나선형 패드에 손을 뻗었다. 거기에는 이미 관찰을 위한 열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깔끔한 필체로 된 첩몇 페이지에는 아침 동안의 미소의 행동에 대한 시간과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지민과 도연은 주원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소가 모든 출산 징후를 보이고 있음을 알렸다. 수의사는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들에게 미소를 진정시키고 출산 과정에 대해 논의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미소의 진통이 더 심해졌다. 지민은 출산 상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는 미소의 머리를 부드럽게 안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하얀 털을 쓰다듬었다. 평소에는 활기찬 진돗개가 옆으로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또 다른 수축이 그녀의 몸을 잡아당기자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잘하고 있어, 미소야. 지민이 속삭였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녀는 몸을 숙여 미소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도연은 분명히 긴장했지만 손을 단단히 가지런히 하고 출산 상자의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가락은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수건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다. 주원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취하고 경험 많은 눈으로 미소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면서 미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테이블 램프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현장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바깥에서는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첫 번째 새끼가 나오고 있어요. 주원 수의사가 조용히 알렸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소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분 후 첫 번째 강아지가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다. 주원은 능숙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강아지를 확인하고 미소의 머리 근처에 놓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아지도 순조롭게 이어졌고 각각 강하고 건강했다. 네 번째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주원이 그 강아지의 완벽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자 지민과 도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하는 개가 어미가 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미소는 곧 기력을 회복하고 작은 강아지들이 그녀의 따뜻함을 향해 기어갈 때마다 부드럽게 핥아 깨끗이 했다. 젖은 하얀 털을 가진 4마리의 강아지들은 어미의 배에 딱 붙어 이미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들은 편안함과 영양을 찾아 작은 발을 리드미컬하게 반죽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민이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기쁨의 눈을 빛냈다. 정말 완벽해.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평화로운 순간은 미소가 다시 긴장하면서 깨졌다. 주원은 앞으로 나아가 숙련된 손으로 마지막 출산을 돕기 위해 준비했다. 5번째 강아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는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뜨고 램프 빛을 불안하게 잡았다. 이런. 그는 숨을 내쉬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직업적인 침착함을 잃었다. 강아지는 거대했고 형제자매들보다 거의 2배나 컸다. 주원이 미소를 도울 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지민과 도연은 본능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놀라움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봤다. 미소는 더 힘을 주어 몸이 떨렸다. 5번째 강아지가 마침내 완전히 나왔을 때 그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갓 태어난 강아지의 전형적인 약하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태어난 지 몇 초 된 생명체에게서는 인간이 들었을 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강하고 명확한 울음소리였다. 강아지의 크기는 놀라웠지만 형제자매들보다 크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원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 젖은 털 아래에는 이미 근육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고 의도적이었다. 미소는 그녀의 거대한 아기에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았고 다른 강아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관심을 기울여 그를 깨끗이 하기 위해 돌아섰다. 하지만 방에 있던 인간들은 놀라움으로 얼어붙은 채 이 놀라운 강아지를 응시했다. 진찰을 마치면서 주원의 손이 약간 떨렸고 평소의 침착한 태도가 분명히 흔들렸다. 20년의 수의사 경력 동안 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지민과 도연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고 거대한 강아지가 미소 옆으로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전의 기쁨은 불안으로 누그러졌다. 그 강아지는 이미 작은 형제자매들보다 강한 힘과 협응성을 보였고 밖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놀라운 부드러움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제치고 미소의 배 쪽에 자리를 잡았다. 지민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태양이라고 부를까에 한밤중에 숙면을 취한 후 지민이 부엌의 창문으로 첫 번째 햇살이 들어오자 부드럽게 말했다. 그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는 이미 너무 위험이 있어. 그녀는 이 거대한 강아지가 처음으로 젖을 먹는 방법을 찾은 모습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도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손을 빗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 못 이룬 밤 때문에 그의 눈 아래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딱 맞아. 하지만 지민, 그런 크기의 갓 태어난 강아지를 본 적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주원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펜을 쓰다가 도연의 말에 어깨가 약간 긴장하면서 멈췄다. 특이한 것은 알아. 지민이 대답하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피부는 그녀의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건강하잖아. 그렇죠, 주원 선생님. 주원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고 와이어테가 달린 안경 너머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거실로 이동하자 아침 비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쾌적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미소는 새끼들 주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태양을 제외한 모든 강아지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태양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경계하는 눈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하얀 털에는 이미 금빛의 형제자매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원은 출산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고 정확한 동작으로 특대 강아지를 검사했다. 그의 손은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관절과 반사 반응을 확인했다. 태양은 검사 내내 가만히 있었고 그의 시선은 확고했으며 그의 나이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지성으로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의 발달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주원이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면서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체격과 의식은 비정상적입니다. 그의 성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가 있으면 기록해주세요. 도연은 지민의 귀에 기대어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게 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는 속삭였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미소는 태양에게 다가가 모성애를 담아 부드럽게 그의 머리 꼭대기를 핥았다. 다른 강아지들은 자는 동안 끙끙거리거나 꿈을 꾸며 작은 발을 움찔거렸다. 하지만 태양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주원 수의사가 장비를 낡은 가방에 집어넣자 지민은 조심스럽게 태양을 출산 상자에서 들어 올렸다. 이미 형제자매들의 거의 2배 크기인 그는 그녀의 팔에서 단단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무게는 익숙하지 않은 위안처럼 그녀의 가슴에 안정감을 주었다. 도연은 그녀 옆에 서서 놀라움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이 특이한 새 가족 구성원을 응시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주원이 문 쪽으로 향하면서 손에 열쇠를 조용히 딸랑거리며 말했다. 가장 작은 세부 사항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민은 뒷마당 데크의 계단에 앉아 에이미소가 강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오의 햇살이 뒷마당의 잔디에 따뜻한 빛의 패턴을 던졌다.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태양에게 향했다. 그의 금빛 털은 형제자매들보다 더 빛나 보였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그는 이미 그들의 2배 크기였다. 그의 강한 골격은 초기 때부터 명백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벚꽃의 달콤한 향기를 가져왔지만 이는 지민이 이 특이한 강아지를 관찰하는 집중력과는 대조적이었다. 또 해냈구나. 지민은 태양이 작은 형제 중 한 마리를 쉽게 밀쳐내고 미소에게 접근하려 할 때 중얼거렸다. 자리를 잃은 강아지는 작은 울음소리를 냈지만 곧 젖을 먹일 다른 자리를 찾았다. 미소는 태양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침착하게 아기들을 계속 돌봤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수의사인 주원은 태양의 다른 특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의 혈액 검사 결과와 유전적 기록들을 분석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성장과 지능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같은 시기에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는 커다란 발자국과 파헤쳐진 정원이 발견됐다. 이웃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양은 성견의 크기로 자라났다. 그의 근육질 몸은 힘과 우아함을 함께 보였다. 지민과 도연은 태양이 집 주변을 순찰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마치 그들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도연이 태양을 데리고 숲속 산책로를 걷던 중 갑자기 큰 곰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태양은 즉시 그와 곰 사이에 위치했다. 그의 평소의 조용함은 낮고 천둥 같은 으르렁거림으로 대체되었다. 곰이 공격해오자 태양은 믿을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움직여 곰에게 몸을 부딪혔다. 그 충격은 마치 두 차가 충돌한 것처럼 숲속에 울려 퍼졌다. 곰의 체격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이빨을 물어 곰을 뒤로 몰아붙였고 동물적 정확성으로 약점을 노렸다. 곰은 그 거대한 앞발로 휘둘렀지만 태양은 가족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훈련된 전투기처럼 움직였고 경이로운 정확성으로 공격을 피했다. 금빛 털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태양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고 그 공격은 계산되고 파괴적이었다. 곰은 분명히 열세에 있었고 몇몇 상처에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 도망쳐 숲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집으로 돌아와 지민에게 그 만남을 설명하면서 도연의 손은 떨렸다.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는 낡은 카페트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그는 단지 그것을 겁주기만 한 것이 아니야. 그는 그것과 싸워 이겼어. 쉽게. 그는 마치 평생 그것을 위해 훈련받은 것처럼. 지민은 소파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졌고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뒤틀었다. 그는 당신을 보호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한 구석에 누워있는 태양을 바라봤다. 여전히 침착하고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도연은 좌절감에 머리를 손으로 떠받치며 주장했다. 그의 움직임, 그의 힘, 마치 개가 아니라 군사 무기를 보는 것 같았어. 그런 정상적인 개의 싸움은 없어. 심지어 가장 큰 맹견이라도. 그날 오후 늦게 동물병원에서 주원은 도연이 아침에 있었던 일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수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특히 태양의 근육 구조와 반사신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그의 훈련된 손은 태양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의 근육의 비정상적인 밀도와 반응의 정확성을 주목했다. 이것은 제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줍니다. 주원이 태양의 파일에 메모를 하면서 펜으로 종이 위를 빠르게 긁으며 말했다. 자연적인 개는 성체 갈색곰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강함, 조정력, 의도적인 행동. 이것은 극단적인 유전자 조작의 결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안경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미소의 브리더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아직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해진 것은 무엇이든 일반적인 번식 관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주원은 아침 일찍 클리닉에 도착했지만 이미 태양의 최신 검사 결과에 대한 의문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비정상적인 측정치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사무실 문에 접근하자 그의 조수인 지영이 걱정스럽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평소에는 깔끔한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면서 그에게 달려왔다. 태양의 모든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서, 심지어 백업 사본까지도. 주원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평소에는 깔끔하게 유지되던 사무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닥에는 종이가 종이 폭풍처럼 흩어져 있었고 태양의 기록을 보관했던 파일 캐비닛은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난장판이었다. 그의 책상 서랍도 철저히 뒤져졌고 내용물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경찰에 전화했어요.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을 컴퓨터로 안내하면서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을 봐야 해요.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새벽 2시경 클리닉 복도를 이동하는 검은 형체가 비춰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후드 아래에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었다. 주원이 숨을 들이마신 것은 침입자에 바짝 붙어있던 큰 개 같은 형체 때문이었다. 그 움직임은 불가사의하면서도 익숙했고 그 방식과 위풍당당한 크기는 그가 아는 다른 개를 너무나 연상시켰다. 그날 오후 늦게 지민과 도연은 미소의 원래 서류를 살펴보며 자택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그들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다. 도연은 누런 영수증을 꺼내고 집중하여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레터헤드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것 좀 봐. 그는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로고를 가리켰다. 진생명견사. 들어본 적 없어. 지민은 노트북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면서 눈을 크게 떴다. 도현, 그들은 3년 전에 폐쇄되었어요. 불법 번식 관행에 관한 기사가 있지만 모든 것이 매우 모호해요. 마치 누군가가 전체 이야기를 숨기려 한 것 같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서류에 적힌 브리더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 자동 응답이 그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그녀는 답보다 질문만 더 많이 남겨졌다. 뒷마당에 황혼이 내리는 동안 지민은 저녁의 한기에 가디건을 단단히 감싸며 테라스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완전히 정지해 있었고 귀는 앞으로 향하고 눈은 커지는 그림자 속에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근육이 그녀의 부드러운 터치 아래 강철처럼 느껴졌고 그의 코가 마치 보이지 않는 냄새를 포착한 것처럼 급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안에서는 도연이 창가에 서서 신경질적으로 창틀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깨끗한 유리에 작은 자국을 남겼다. 그의 아내가 거대한 개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뒤틀렸다. 태양의 경계심, 주원 박사의 사무실 침입, 그리고 신비한 사육시설에 대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가대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웃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마을 회관은 불안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매월 모임의 평소의 따뜻함은 집단적 공포로 대체되었다. 지민과 도연은 뒤쪽에 앉아 손을 맞잡고 하나씩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번 주에 내 도구들이 사라졌어요. 사토시가 가디건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 정원에 있는 그 거대한 발자국들. 그건 보통 개보다 훨씬 커요. 여기 40년 살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철물점 주인인 고영민 씨가 다음으로 일어섰고 그의 풍화된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3일 연속으로 무언가가 내 쓰레기통을 뒤엎었어요. 확인하러 갔을 때 이 거대한 물체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지민은 등 뒤로
호기심 어린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더 많은 이웃들이 불쾌한 야간 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수록 도연은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웃감시 코디네이터인 김윤기 씨가 말했다. 평소에는 친절한 그의 얼굴이 엄격하고 결단력 있게 변했다. 동물 통제기관에 연락하거나 더 근본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껴져 지민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날 오후 도연의 여동생 미래가 들르기로 되어 있었다. 꽃이 만발한 봄 공기가 상쾌한 뒷마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태양의 평소에는 침착한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경직되었고 근육은 털 아래에서 물결쳤으며 깊고 무서운 으르렁거림이 그의 가슴에서 울려 퍼졌다. 괜찮아, 태양아. 지민이 자신의 불안을 가리려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가족이야. 하지만 태양의 으르렁거림은 더 커졌고 이빨을 드러내며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는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태양은 맹렬하게 짖으며 돌진했다. 강력한 몸이 울타리에 부딪혔고 아직 장벽에 의해 억제되어 있었지만 그의 공격적인 태도의 미래는 자갈이 발 아래서 튀며 차로 달려 돌아갔다. 미소와 다른 강아지들은 정원 구석에 몰려 있었고 분명히 형제의 행동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칼처럼 긴장감을 가르며 소리쳤다. 지민은 어떻게든 태양을 진정시켰지만 그의 털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에게 닿은 그의 피부는 여전히 뜨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민과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날의 사건들의 무게가 무겁게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정적 속에서 시계의 똑딱거림이 비자연스럽게 크게 들렸다. 커튼 너머로 의도적인 보폭으로 정원을 순찰하는 태양의 거대한 형체가 보였다. 이대로는 안 돼. 지민이 램프 빛에 눈물이 맺히며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다른 곳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태양이 사람들을 겁주지 않을 곳으로 이사를. 도연은 벽을 따라 늘어선 가족 사진들을 둘러보며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10년을 살았어요. 알아요. 그녀는 태양의 그림자가 수호령처럼 커튼을 가로지르는 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나요? 지민과 도연이 낡은 통나무집 앞에 차를 세울 때 차 타이어 아래 자갈이 바스락거렸다. 높은 소나무들이 햇빛에 흔들리며 그 가지들이 낡은 나무 현관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오후의 빛이 금빛 구름을 통해 스며들었다. 지민은 차가 멈췄음에도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는 도연을 힐끗 보았다. 그의 손가락 관절은 긴장으로 하얗게 변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의 부드러운 압력이 그의 불안한 상태를 깨뜨린 것 같았다. 태양은 SUV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특별히 설치된 튼튼한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었다. 형제자매들은 운반용 상자 안에서 몸을 굽히고 있었고 미소는 모성의 경계심을 가지고 앉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이 차 문을 열자 흙의 습기와 섞인 신선한 소나무 향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고독과 평화의 약속을 가져왔다. 그들은 아침 내내 한 달 가까이 저축한 돈을 들여 강화된 패널과 지붕이 있는 상부가 있는 튼튼한 울타리인 야외 개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태양은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거대한 몸은 여전히 동상처럼 서 있었으며 금빛 털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몇 분마다 그의 머리는 그에게만 들리는 멀리서 나는 소리에 날카롭게 방향을 바꾸었고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주파수에서 그의 귀가 까딱거렸다. 울타리는 땅에 약 1m 깊이로 들어가 있어요. 도연이 설명하며 몇 번 강하게 당겨무니 잠금 장치를 테스트했다. 우리가 안에 있는 동안 그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모든 연결부를 재확인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양을 가두는 것, 즉 어떤 식으로든 태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미소는 개사 근처를 돌아다니며 때때로 거대한 강아지를 위로하려는 듯 코로 쿡쿡 찔렀다. 다른 강아지들은 개사 계단 근처에 머물며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면서 형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인식했다. 그들의 작은 발은 부드러운 흙에 자국을 남겼다. 오두막의 소박한 부엌에서 지민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고 도연은 체크문의 플란넬 셔츠 아래로 어깨를 굽히며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울타리 주변을 의도적으로 걷는 태양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움직임은 강력하고 신중했으며 마치 임무 중인 보초와 같았다. 아마도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그는 그냥 자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이 제안하며 도연 앞에 접시를 놓았다. 그녀가 그의 옆 의자에 앉자 샌드위치는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웃들을 걱정할 필요도 압박감도 없어요. 도연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그의 모든 동작에서 피로가 보였다. 지민, 격리한다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그냥 큰 개가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보셨잖아요.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요. 밖에서는 태양의 머리가 침엽수림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자세는 즉시 경계태세로 변했고 털 아래로 근육이 물결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추적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집중력은 절대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 숲이 어둠에 휩싸이자 오두막의 불빛이 다가오는 밤을 밝히며 따뜻한 빛을 발산하고 빈터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요한 밤을 깨뜨리는 야만적인 울부짖음이 주변 나무들에 메아리치며 평화로운 저녁은 산산조각났다. 지민과 도연이 창가로 달려가자 그들의 영역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코요테를 쫓아내는 태양의 모습이 보였다. 야생 동물은 뒷걸음치며 태양의 태도에 직면해 그 맹렬함이 약해졌다. 하지만 태양의 공격적인 자세는 코요테가 다리 사이에 꼬리를 집어넣고 어둠 속으로 도망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깊은 으르렁거림은 나무들에 메아리쳤고 그 후 천천히 가라앉았다. 다른 침입자들에게 경고로. 태양이 현관 근처의 초소로 돌아올 때 그의 눈은 어두워지는 숲을 스캔하며 오두막의 불빛에 빛났고 다시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와는 다른 수호자예요. 도연이 속삭였다. 지민이 새 시트를 빨랫줄에 고정하는 동안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흰 천은 바람을 받아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다이 풀린 배가 바람을 맞는 것처럼. 태양은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그의 거대한 형체가 이슬에 젖은 잔디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앉아 있을 때조차도 그의 어깨는 지민의 허리와 거의 같은 높이였다. 그의 금빛 눈은 지민의 모든 움직임을 불안정한 집중력으로 추적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늘어진 시트들 사이에서 멈춰섰다.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지민이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태양의 형제자매들은 정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고 나비를 쫓거나 서로 구르며 놀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형에게 넓은 공간을 주었고 본능적으로 최소한 3미터의 거리를 유지했다. 미소는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고 그녀의 감시하는 시선은 결코 그녀의 특이한 자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에 까딱거렸다. 물이 섬세한 소용돌이를 치는 동안 도연은 머그잔을 손에 들고 뒷문 현관으로 나왔다. 뭐 도움이 필요해? 그가 물었지만 그의 눈은 태양에게 못 박혀 있었고 개의 근육질 몸을 관찰하며 불안감이 증가했다. 이제 끝났어요. 지민이 대답하며 다른 시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날 늦게 도연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찾아 그들의 땅 뒤에 있는 나무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오후의 햇살이 작은 일광욕을 통해 삼림을 얼룩지게 만들 때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숨을 목구멍에 막히게 하며 발을 얼어붙게 하면서 잠시 멈췄다. 거대한 노송나무 줄기에는 깊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살짝 갈라진 나무 밑에 창백한 나무가 드러나 있었다. 도연은 할퀴기를 따라 손가락을 따라갔다. 그것들은 새 것이었고 나무가 긁힌 곳은 아직도 젖어 있었으며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 발톱 자국은 손이 닿는 범위보다 높게 있었고 일반 개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으며 거의 손바닥 너비에 달했다.
그것은 염려스러운 일이군요. 뒤에서 주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의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고 염려가 증가하면서 그 흔적을 검사하면서 서 있었다. 평소에는 유쾌한 그의 얼굴이 걱정스럽게 그려졌다. 방금 발견했어요. 도연이 뒤로 물러서며 설명했고 주원은 가방에서 샘플 채취 도구를 꺼냈다. 신선한 자국이군요. 주원이 무릎을 꿇고 나무 기부 주변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지만 서둘렀고 손은 약간 떨렸다. 이것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용기에 조심스럽게 라벨을 붙였다. 그날 밤 지민과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날의 발견의 무게가 무거운 커튼처럼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미소는 강아지 침대 근처에 누워 있었고 태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몇 분마다 위치를 바꾸며 이례적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의 꼬리가 카페트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할퀴기가 컸어요. 도연이 속삭임을 약간 넘어선 목소리로 커피 머그잔을 단단히 손가락으로 감싸며 말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그리고 주원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것은 처음 봤어요. 지민은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고 똑같이 강렬한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태양을 힐끗 보았다. 그의 형제자매들은 침대에서 몸을 구부리고 마치 방에 관심을 감지한 것처럼 작은 몸을 위로하기 위해 서로에게 밀어붙였다. 아마도 코요테였을 거예요. 지민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그 말들은 조용한 방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코요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민이 아침 우편물을 가지러 진입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박미진 씨의 작은 테리어가 줄을 당기며 필사적으로 짖었다. 미진은 보통 친절한 60대로 은빛 머리와 와이어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녀의 개 줄을 단단히 잡은 채 분명히 어깨에 긴장을 느끼며 다가왔다. 평소에는 가벼웠던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딱딱하고 망설임이 가득했다. 지민 씨, 미진은 불안하게 카디건을 조정하며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불렀다. 최근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민의 배가 꽉 조여들고 친숙한 불안감의 덩어리가 형성되었다. 어떤 일인가요? 실은 사야카의 정원 창고에 침입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미지는 줄을 양손으로 꽉 쥐며 긴장된 시선으로 지민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에코는 사흘 전 뒷마당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단언합니다. 늑대 같지만 더 크고 훨씬 더 크대요. 너무 무서워서 현관불을 켤 수도 없었대요.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차분한 외형 아래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마도 그냥 코요테일 거예요.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목격된 적이 있어요. 동물관리국에서 언급했었죠. 이건 코요테가 아니에요. 미지는 목소리를 속삭임 직전까지 낮추고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랐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태양은 완전히 잘 훈련되어 있어요. 지민은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그녀의 입장을 방어하면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우리 마당에 있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지민의 집을 향했고 작은 테리어는 여전히 그녀의 발 아래에서 떨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동물병원에서 주원은 현미경이에 또 다른 결정적이지 않은 혈액 샘플을 놓고 이마를 찌푸렸다. 측정치는 그가 20년 동안의 수의사로서 이전에 접한 적 없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는 책상을 밀어내고 가장 아래 서랍에서 낡은 파일 폴더를 꺼냈다. 수년의 변색으로 종이가 부서지기 쉬워졌다. 그 안에는 기밀이라고 표시된 문서들, 수년 전의 실험적 브리딩 프로그램의 기록이 있었다. 그는 개에 있어서의 유전자 조작 시도에 관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기술적인 문서의 줄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체력 강화, 성장 가속, 같은 단어들이 튀어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이상하게 모호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는 태양의 증상과 이 음침한 실험 사이의 패턴을 연결하면서 세심하게 메모를 했다. 상관관계가 진행될수록 그의 우려는 커졌다. 더 있을 거야. 그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이 알지도 모르는, 즉 그들 분야의 어두운 비밀을 암시했던 동료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에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지민은 저녁 식사를 접시에 밀어넣었고 도연은 부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램프빛이 그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적어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그를 마당에 묶어 두어야 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민은 포크를 접시에 문지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그를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져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자신일 뿐이에요. 이웃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도연이 이해심 있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해요. 부엌 창문에서 그들은 담장 옆에 앉아있는 태양의 거대한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그의 검은 실루엣은 황혼의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두드러졌고 귀는 앞으로 뻗어 조용한 수호자처럼 경계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해가 정원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그는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보였다. 그의 근육질 몸매는 비정상적인 본성의 증거였다.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고 테이블을 가로질러 도연의 손에 손을 뻗어 그의 따뜻한 악수에서 이안을 구했다. 그래야만 해요. 그는 가족이니까요. 지민이 뒷마당에 발을 들여놓자 아침은 여전히 잔디에 달라붙어 있었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커피 머그잔으로 손을 따뜻하게 했다. 태양은 나무 담장 근처에 굳게 서 있었고 그의 거대한 몸이 이른 아침빛 속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평소의 차분한 태도는 더 경계하고 더 원시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뜨거운 털 아래로 근육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그의 전형적인 장난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지민의 팔의 털이 곤두서게 하는 더 깊고 불안한 소리였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태양의 기가 머리에 평평해지고 꼬리가 뒤에서 뻣뻣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태양아, 그녀는 조용히 불렀고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디뎠다. 그녀의 슬리퍼는 젖은 잔디로 축축해졌다. 움직임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이웃 김재원 씨가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져서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서둘러 딛는 발소리가 울리며 급히 몸을 숙여 도망쳤다. 괜찮아요. 지민이 달래듯 말했지만 야른 가운 아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태양의 넓은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대고 근육의 긴장을 느꼈다. 자, 들어가자. 그날 오후 늦게 지역 경찰서에서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고 시설의 흰 벽에 반사되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 개는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거대합니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수년간 그런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주원은 급히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 남자를 도연과 지민의 이웃 중 한 명으로 알아보고 불안감이 조여들었다. 창구에 있는 경찰관은 전문적이지만 회의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컴퓨터에서 잠시 눈을 들었다. 부인, 말씀하시는 것은 코요테나 늑대처럼 들립니다.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 들어올 때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놀라서 본 것을 잘못 판단하셨을 겁니다. 아, 늑대요? 부인은 목소리를 올려 비웃었다. 제가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건 동물원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본 늑대보다 크답니다. 주원은 파일을 단단히 쥐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목격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날 때마다 그가 풀고 싶은지 확신이 없는 퍼즐에 새로운 조각이 추가되었고 그의 양심은 무거워졌다. 그날 밤 지민은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며 도연에게 아침의 사건을 설명했다. 바깥이 어두워지자
램프는 거실 주변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웃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집의 시선을 느껴요. 이웃의 아이들도 더 이상 뒷마당에서 놀지 않아요. 도연은 앞뒤로 방을 서성이며 그의 그림자가 불안한 영혼처럼 벽을 가로질러 춤추었다. 아마도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민이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날카롭게 끊었다. 그는 가족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알아요, 알아요. 도연은 괴로워하며 머리에 손을 댔다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다음에 이웃 부인이 동물통제기관에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방 구석에서 태양은 누워 있었다. 그의 지적인 눈은 예리하고 주의 깊게 주변에서 펼쳐지는 대화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움직임, 모든 제스처를 추적했고 태양의 귀는 속삭여지는 말마다 움직였다. 마치 대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의 큰 머리가 약간 기울어졌다. 그의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으스스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고 단지 안정된 호흡만이 생명의 신호를 나타냈고 매 호흡마다 앞발의 털이 약간 움직였다. 지민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아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때때로 지금처럼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읽고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맹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곧 눈을 돌렸고 그들의 부드러운 거인이 자연스럽고 안전한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 그들이 보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도연의 폐를 채웠고 그는 태양을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 안내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이에 빽빽한 가지에서 햇빛이 스며들어 앞길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연은 이 조용한 산책이 그의 신경을 진정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옆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태양의 거대한 형체를 보면서 그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이 개의 우아한 움직임은 거의 약탈적으로 보였고 그의 크기의 생물체로서는 너무 통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작은 공터에 들어섰고 거기서 도연은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멈췄다. 바로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피가 얼어붙게 하는 깊은 목구멍 같은 으르렁 소리. 숲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난 것은 이빨을 드러내고 귀를 머리에 평평하게 한 거대한 갈색 곰이었다. 동물의 검은 눈이 맹렬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도연의 심장이 가슴에 쿵쾅거렸고 손가락은 헛되이 태양의 목줄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태양이 앞으로 나아가 도연과 곰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개의 평소의 침묵은 땅을 진동시키는 듯한 낮고 천둥 같은 으르렁거림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목덜미의 털은 곤두섰고 그는 평소보다 더 커 보였다. 곰이 돌진했고 도연은 태양이 그 공격에 맞닥뜨리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공포로 지켜보았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도연이 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있을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움직이며 강력한 몸이 곰에게 충돌했다. 그 충격은 마치 두 대의 자동차처럼 공터에 울려 퍼졌다. 곰의 체격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턱을 물어 곰을 뒤로 밀어붙이며 동물적 정확성으로 취약한 지점을 노렸다. 곰은 그 거대한 앞발로 휘둘렀지만 태양은 가족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훈련된 전투기처럼 움직였고 놀라운 정확성으로 공격을 피했다. 황금빛 털이 흐릿해질 정도로 태양은 반복해서 공격했고 그 공격은 계산되고 파괴적이었다. 곰은 분명히 열세에 있었고 여러 부상에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 도망쳐 숲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거실로 돌아와 지민에게 만남을 설명하면서 도연의 손은 떨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는 낡은 카페트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그는 단지 그것을 겁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과 싸워 이겼어요. 쉽게. 그는 마치 평생 그것을 위해 훈련받은 것처럼. 지민은 소파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졌고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뒤틀었다. 그는 당신을 보호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구석에 누워있는 태양을 향했다. 여전히 침착하고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도연은 좌절감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헤집으며 주장했다. 그의 움직임, 그의 힘. 마치 개가 아니라 군사 무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정상적인 개의 싸움은 없어요. 심지어 가장 큰 맹견이라도요. 그날 오후 늦게 동물병원에서 주원은 도연이 아침의 사건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수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특히 태양의 근육 구조와 반사신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그의 훈련된 손은 태양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의 근육의 비정상적인 밀도와 반응의 정확성을 주목했다. 이것은 제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줍니다. 주원이 태양의 파일에 메모를 하면서 펜으로 종이 위를 빠르게 긁으며 말했다. 자연적인 개는 성체 갈색곰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강함, 조정력, 의도적인 행동. 이것은 극단적인 유전자 조작의 결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안경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미소의 브리더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아직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해진 것은 무엇이든 일반적인 번식 관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주원은 아침 일찍 클리닉에 도착했지만 이미 태양의 최신 검사 결과에 대한 의문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비정상적인 측정치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사무실 문에 접근하자 그의 조수인 지영이 걱정스럽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평소에는 깔끔한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면서 그에게 달려왔다. 태양의 모든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서, 심지어 백업 사본까지도. 주원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평소에는 깔끔하게 유지되던 사무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닥에는 종이가 종이 폭풍처럼 흩어져 있었고 태양의 기록을 보관했던 파일 캐비닛은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난장판이었다. 그의 책상 서랍도 철저히 뒤져졌고 내용물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경찰에 전화했어요.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을 컴퓨터로 안내하면서 설명했다. 그런데 이것을 봐야 해요.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새벽 2시경 클리닉 복도를 이동하는 검은 형체가 보였고 그들의 얼굴은 후드 아래에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었다. 주원이 숨을 들이마신 것은 침입자에 바짝 붙어있던 큰 개 같은 형체 때문이었다. 그 움직임은 불가사의하면서도 익숙했고 그 방식과 위풍당당한 크기는 그가 아는 다른 개를 너무나 연상시켰다. 그날 아침 늦게 지민과 도연은 미소의 원래 서류를 조사하며 집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그들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도연은 누런 영수증을 꺼내고 집중하여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레터헤드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것 좀 봐요. 그는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로고를 가리켰다. 진생명견사. 들어본 적 없어요. 지민은 노트북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면서 눈을 크게 떴다. 도현, 그들은 3년 전에 폐쇄되었어요. 불법 번식 관행에 관한 기사가 있지만 모든 것이 매우 모호해요. 마치 누군가가 전체 이야기를 숨기려 한 것 같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서류에 적힌 브리더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 자동 응답이 그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그녀는 답보다 질문만 더 많이 남겨졌다. 뒷마당에 황혼이 내리는 동안 지민은 저녁의 한기에 가디건을 단단히 감싸며 테라스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완전히 정지해 있었고 귀는 앞으로 향하고 눈은 커지는 그림자 속에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근육이 그녀의 부드러운 터치 아래 강철처럼 느껴졌고 그의 코가 마치 보이지 않는 냄새를 포착한 것처럼 급격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안에서는 도연이 창가에 서서 신경질적으로 창틀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깨끗한 유리에 작은 자국을 남겼다. 그의 아내가 거대한 개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뒤틀렸다.
태양의 경계심, 주원 박사의 사무실 침입, 그리고 신비한 사육시설에 대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가대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웃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마을 회관은 불안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매월 모임의 평소의 따뜻함은 집단적 공포로 대체되었다. 지민과 도연은 뒤쪽에 앉아 손을 맞잡고 하나씩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번 주에 내 도구들이 사라졌어요. 사토시가 가디건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 정원에 있는 그 거대한 발자국들. 그건 보통 개보다 훨씬 커요. 여기 40년 살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철물점 주인인 고영민 씨가 다음으로 일어섰고 그의 풍화된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3일 연속으로 무언가가 내 쓰레기통을 뒤엎었어요. 확인하러 갔을 때 이 거대한 물체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지민은 등 뒤로 호기심 어린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더 많은 이웃들이 불쾌한 야간 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수록 도연은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웃감시 코디네이터인 김윤기 씨가 말했다. 평소에는 친절한 그의 얼굴이 엄격하고 결단력 있게 변했다. 동물 통제기관에 연락하거나 더 근본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동의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군중을 통해 퍼졌다. 위험, 위협 같은 단어들이 속삭여졌고 그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비난처럼 느껴져 지민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날 오후 도연의 여동생 미래가 들르기로 되어 있었다. 꽃이 만발한 봄 공기가 상쾌한 뒷마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태양의 평소에는 침착한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경직되었고 근육은 털 아래에서 물결쳤으며 깊고 무서운 으르렁거림이 그의 가슴에서 울려 퍼졌다. 괜찮아, 태양아. 지민이 자신의 불안을 가리려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가족이야. 하지만 태양의 으르렁거림은 더 커졌고 이빨을 드러내며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는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태양은 맹렬하게 짖으며 돌진했다. 강력한 몸이 울타리에 부딪혔고 아직 장벽에 의해 억제되어 있었지만 그의 공격적인 태도의 미래는 자갈이 발 아래서 튀며 차로 달려 돌아갔다. 미소와 다른 강아지들은 정원 구석에 몰려 있었고 분명히 형제의 행동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칼처럼 긴장감을 가르며 소리쳤다. 지민은 어떻게든 태양을 진정시켰지만 그의 털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에게 닿은 그의 피부는 여전히 뜨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민과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날의 사건들의 무게가 무겁게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정적 속에서 시계의 똑딱거림이 비자연스럽게 크게 들렸다. 커튼 너머로 의도적인 보폭으로 정원을 순찰하는 태양의 거대한 형체가 보였다. 이대로는 안 돼. 지민이 램프 빛에 눈물이 맺히며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다른 곳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태양이 사람들을 겁주지 않을 곳으로 이사를. 도연은 벽을 따라 늘어선 가족 사진들을 둘러보며 괴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10년을 살았어요. 알아요. 그녀는 태양의 그림자가 수호령처럼 커튼을 가로지르는 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나요? 지민과 도연이 낡은 통나무집 앞에 차를 세울 때 차 타이어 아래 자갈이 바스락거렸다. 높은 소나무들이 햇빛에 흔들리며 그 가지들이 낡은 나무 현관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오후의 빛이 금빛 구름을 통해 스며들었다. 지민은 차가 멈췄음에도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는 도연을 힐끗 보았다. 그의 손가락 관절은 긴장으로 하얗게 변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의 부드러운 압력이 그의 불안한 상태를 깨뜨린 것 같았다. 태양은 SUV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특별히 설치된 튼튼한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었다. 형제자매들은 운반용 상자 안에서 몸을 굽히고 있었고, 미소는 모성의 경계심을 가지고 앉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이 차 문을 열자 흙의 습기와 섞인 신선한 소나무 향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고독과 평화의 약속을 가져왔다. 그들은 아침 내내 한 달 가까이 저축한 돈을 들여 강화된 패널과 지붕이 있는 상부가 있는 튼튼한 울타리인 야외 개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태양은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거대한 몸은 여전히 동상처럼 서 있었으며 금빛 털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몇 분마다 그의 머리는 그에게만 들리는 멀리서 나는 소리에 날카롭게 방향을 바꾸었고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주파수에서 그의 귀가 까딱거렸다. 울타리는 땅에 약 1m 깊이로 들어가 있어요. 도연이 설명하며 몇 번 강하게 당겨무니 잠금 장치를 테스트했다. 우리가 안에 있는 동안 그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모든 연결부를 재확인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양을 가두는 것, 즉 어떤 식으로든 태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미소는 개사 근처를 돌아다니며 때때로 거대한 강아지를 위로하려는 듯 코로 쿡쿡 찔렀다. 다른 강아지들은 개사 계단 근처에 머물며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면서 형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인식했다. 그들의 작은 발은 부드러운 흙에 자국을 남겼다. 오두막의 소박한 부엌에서 지민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고 도연은 체크문의 플란넬 셔츠 아래로 어깨를 굽히며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울타리 주변을 의도적으로 걷는 태양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움직임은 강력하고 신중했으며 마치 임무 중인 보초와 같았다. 아마도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그는 그냥 자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이 제안하며 도연 앞에 접시를 놓았다. 그녀가 그의 옆 의자에 앉자 샌드위치는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웃들을 걱정할 필요도 압박감도 없어요. 도연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고 그의 모든 동작에서 피로가 보였다. 지민, 격리한다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그냥 큰 개가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보셨잖아요.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요. 밖에서는 태양의 머리가 침엽수림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자세는 즉시 경계태세로 변했고 털 아래로 근육이 물결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추적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집중력은 절대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 숲이 어둠에 휩싸이자 오두막의 불빛이 다가오는 밤을 밝히며 따뜻한 빛을 발산하고 빈터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요한 밤을 깨뜨리는 야만적인 울부짖음이 주변 나무들에 메아리치며 평화로운 저녁은 산산조각 났다. 지민과 도연이 창가로 달려가자 그들의 영역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코요테를 쫓아내는 태양의 모습이 보였다. 야생 동물은 뒷걸음치며 태양의 태도에 직면해 그 맹렬함이 약해졌다. 하지만 태양의 공격적인 자세는 코요테가 다리 사이에 꼬리를 집어넣고 어둠 속으로 도망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깊은 으르렁거림은 나무들에 메아리쳤고 그 후 천천히 가라앉았다. 다른 침입자들에게 경고로. 태양이 현관 근처의 초소로 돌아올 때 그의 눈은 어두워지는 숲을 스캔하며 오두막의 불빛에 빛났고 다시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와는 다른 수호자예요. 도연이 속삭였다. 지민이 새 시트를 빨랫줄에 고정하는 동안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흰 천은 바람을 받아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다이 풀린 배가 바람을 맞는 것처럼. 태양은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그의 거대한 형체가 이슬에 젖은 잔디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앉아 있을 때조차도 그의 어깨는 지민의 허리와 거의 같은 높이였다. 그의 금빛 눈은 지민의 모든 움직임을 불안정한 집중력으로 추적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늘어진 시트들 사이에서 멈춰섰다.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지민이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태양의 형제자매들은 정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고 나비를 쫓거나 서로 구르며 놀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형에게 넓은 공간을 주었고 본능적으로 최소한 3m의 거리를 유지했다.
미소는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고 그녀의 감시하는 시선은 결코 그녀의 특이한 자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에 까딱거렸다. 물이 섬세한 소용돌이를 치는 동안 도연은 머그잔을 손에 들고 뒷문 현관으로 나왔다. 뭐 도움이 필요해? 그가 물었지만 그의 눈은 태양에게 못 박혀 있었고 개의 근육질 몸을 관찰하며 불안감이 증가했다. 이제 끝났어요. 지민이 대답하며 다른 시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날 늦게 주원 박사는 주에 깊게 그의 조사 결과를 지민과 도연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미소를 브리딩한 시설인 진생명견사는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주원이 설명했다. 그들은 개를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지능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태양은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건 끔찍해요. 지민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빨리 자라고 그렇게 강한 거군요. 도연이 말했다.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근육 밀도, 뼈 구조, 뇌 활동 모두 인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슈퍼개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가 침입자를 보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공을 되찾거나 적어도 증거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민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원이 말했다. 이 시설은 폐쇄되어야 하고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에 관해서는 그의 목소리가 멈췄다. 세 사람 모두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태양은 인간 사회에 맞지 않았다. 그는 너무 달랐고 너무 강력했고 너무 예측 불가능했다. 그날 밤늦게 지민과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깥에서는 태양이 울타리 주변을 계속 돌고 있었다. 그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도연이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를 통제할 수 없다면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지민이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가족이에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다. 태양의 울타리가 부서져 있었고 철제 막대기들이 구부러져 있었다. 태양은 사라졌다. 오, 안 돼. 지민이 울타리 주변을 돌며 외쳤다. 태양아, 태양아. 도연은 땅에 있는 발자국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깊게 파여 있었고 숲을 향해 이어졌다. 그는 스스로 탈출했어요. 도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이 철제 막대기를 보세요. 그것들은 마치 종이처럼 구부러져 있어요. 그들이 발자국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려 할 때 주원이 서둘러 도착했다. 기다리세요. 그가 소리쳤다. 당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위험한 동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안 돼. 지민이 충격의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그를 먼저 찾아야 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숲으로 들어갔다. 태양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발자국은 점점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다. 마치 태양이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은 산을 향해 계속 올라갔고 갑자기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더 깊고 더 강력했다. 그것은 태양의 목소리였다. 저기 도연이 가파른 절벽을 가리켰다. 그 위에 큰 바위 위에 태양이 서 있었다. 그의 형체는 달빛에 의해 실루엣이 되어 있었고 그는 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왕국을 살펴보는 군주처럼. 태양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금빛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태양아, 지민이 부드럽게 불렀다. 손을 뻗으며. 집에 가자. 태양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들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당국의 차량들이 도착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일부는 총을 들고 있었다. 빨리, 주원이 속삭였다. 결정해야 해요.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태양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이해했다. 그녀는 도연과 주원에게 돌아섰다. 그는 자유로워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단력 있었다. 그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내는 속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옳아요. 그가 속삭였다. 그가 여기에 있다면 그들은 결코 그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태양을 바라보았다. 주원은 당국에게 달려가 그들을 지연시키려 했다. 태양아, 지민이 외쳤다. 가. 자유롭게 살아. 태양은 잠시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해한 것처럼.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산 위로 사라졌다. 야생의 밤에 삼켜져. 당국이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숲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몇 주 후 지민과 도연은 오두막에 있었다. 이제는 미소와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주원의 조사는 진생명 견사의 폐쇄와 불법 브리딩 실험을 수행한 책임자들의 체포로 이어졌다. 어느 밤 지민과 도연이 현관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깊고 강력했고 어떤 면에서는 슬펐지만 또한 자유로웠다. 그것이 그인가요? 지민이 속삭였다. 도연의 손을 꽉 쥐며. 그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괜찮을 거예요. 그는 항상 달랐고 그건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몇 달 후 등산객들이 산꼭대기 근처에서 거대한 개와 비슷한 생물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밤에만 보였고 항상 멀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거의 사자만큼 크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되었다. 위험에 처한 등산객들이 신비한 개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밀렵꾼들은 그들의 사냥감이 거대한 생물체에 의해 보호받았다고 불평했다. 지민과 도연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가끔 산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소리쳐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때때로 특히 달이 밝을 때 그들은 멀리 있는 큰 바위 위에 서 있는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항상 우리의 태양일 거예요. 지민이 한 번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또한 자신의 태양이기도 해요. 도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당신이 옳아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롭게 날도록 내버려두는 것임을 배워야 해요. 산꼭대기에서 태양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작은 말만큼 컸고 그의 근육질 몸은 달빛의 은색으로 빛났다. 그의 금빛 눈은 아래의 계곡을 살펴보았고 그의 귀는 밤의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특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 산을 지키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의 본능이 항상 그에게 말해온 것을. 그는 머리를 들어 올려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계곡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선언하는 소리였다. 그의 자유와 힘을 축하하는 소리였다. 산의 수호자, 빛나는 그림자, 태양.